연애를 하면 20만 원씩 연애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 나라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내 모교인데 나 뭐하라고?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학교를. 안녕하십니까, 알짱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자, 이제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1대 총선 역대 선거 중에서 최다로 많은 정당이 이번에 나왔죠? 35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소수당이 이제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석이라도 얻으면 안 내도 되고, 선거운동도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들였던 돈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많은 정당이 나왔는데, 하지만 그게 일장 충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3%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으면 돈 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렇게 35개 넘는 정당이 나오다 보니까 공약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정당들의 공약들 중에서 오늘은 재미있고 이색적인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이런 공약을 한 정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혁명배당금당, 여러 번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 아시죠? 눈만 바라보면 이제 빨려들게 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 있는 당인데, 여기서는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이 돈 일단은 무조건 받고 보면 된다는 건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많은 돈을 그러면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줄 건지 이 생각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만나기가 참 힘들 것 같죠, 그죠? 다음으로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당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이 당은 2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50만 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매달 추가로 2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하고요. 결혼수당은 1억 원, 그리고 주택자금은 2억 원씩, 그리고 애를 낳으면 5천만 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매달 연애를 하면 20만 원씩 연애 수당을 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불륜하는 분들에게 주지는 않겠죠. 중소자영업당. 이 당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부가세를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기본소득당. 니값 하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결혼에 대한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새정당. 이 당은 일단 혼인신고를 하면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2억 원을 5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이혼하면 이 돈은 토해내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10살까지는 나라에서 키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부에게는 매달 200만 원씩 10년 동안 주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당은 결혼축하금 7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7억 원을 받으면 부주금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7억 원 많잖아요. 3, 4억이면 집은 살 수 있으니까 집 사고 남는 돈은 기부해도 되겠네요, 그죠? 이러면 갑자기 선순환이 이루어져가지고 나라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안보정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당. 북진 통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진 통일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나라 이름이 한국조선이고요. 통일 수도의 명칭은 아사달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지금 대북 퍼주기 예산 많다고 이 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북 퍼주기 예산에서 빼서 주겠다고,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당.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통일부를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색적인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것보다 더 이색적인, 황당하다고는 할까요? 그런 공약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례정당은 아니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의 아주 이색적인 공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왼손잡이 지원법입니다. 왼손잡이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왼손잡이 지원법을 만들고 8월 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정하겠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왼손잡이 인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녹색당 살펴보겠습니다. 낙지, 오징어, 문어 두 종류죠. 그리고 새우, 게, 랍스터 같은 각각류. 두 종류나 각각류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기에 살아있는 채로
요리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낙지 먹으면 이제 처벌받나요? 국민참여신당은 국민화합을 위해서 살인죄를 제외한 국민 모두의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빨간 줄을 잇는 분들 혹시 기뻐하고 계신 거 아니죠? 홍익당은 언제든지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중당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내 모교인데 나 뭐 하라고? 내가 어떻게 들어갔는데 이 학교를. 자, 그리고 한국복지당. 이 한국복지당은 경로당 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유아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매달 2번 입욕권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회의원들의 출결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무단 결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세비가 좀 덜 드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소구력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킬까? 통과시킬까?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약들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좀 눈에 확 띄고 이색적이고 좀 뭔가 끌리는 그런 공약들이 많긴 한데요. 대부분의 이 비례정당들이 근데 막 터주기 같은 이런 뭐 일단 주겠다는 얘기는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실현 가능성은 글쎄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 15일 투표일인데 여러분들 어떤 비례정당에 대해서 투표할지 결정하셨습니까? 꼭 4월 15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했습니다. 안녕.